전라도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서 9살 지연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빛이 만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또 숨어있냐? 의부사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마루를 울렸습니다. 지연은 몸을 더욱 작게 웅크렸습니다.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술 냄새와 함께 돌아온 의부사버지만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농사일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지연을 키우다가 3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의부사버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의부사버지가 술에 취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년이 밥 안 차리고 뭐 하고 있어? 커다란 손바닥이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웠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던 중이었는데 공책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공부나 하고 앉아서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의부사버지는 지연의 공책을 발로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지연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없을 때면 의부사버지는 지연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린 지연이 제대로 할 리 없었고 그럴 때마다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는 게 좋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은 지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연은 방 한구석에서 그림자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는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9살 아이가 품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학대, 마을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자신조차 점점 작아지는 느낌. 지연은 학교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담임 선생님이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그 별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나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9살 지연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내린 지연은 짐 가방을 끌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0살이 된 지금 그녀는 마침내 그 시골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간다고? 여자가 뭔 공부를 그렇게 해? 의부사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과 장학금으로 서울의 작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밤 반지하 고시원 방에서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은 고향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빠른 도시의 모습에 처음에는 압도당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방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지연은 대학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야간 근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업 시간에 졸음을 참기 어려웠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았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오늘 같이 영화 볼래? 친구가 제안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사실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도 지연은 혼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상담 동아리 따뜻한 손회원 모집.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지연은 동아리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서 와. 난 회장 민수야. 25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동아리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참여해도 돼. 민수 선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모임에서 지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지금도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무서워요.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각자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 민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더 깊어질 뿐이야.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모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마을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서울에서의 외로움까지. 지연아, 괜찮아? 옆자리 여학생이 휴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민수 선배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한 선배의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공감하는 마음. 지연에게는 그것이 서울에서 찾은 첫 번째 숨구멍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온 지연은 작은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어쩌면 나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연의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울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실 문패에는 박지연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째 지연은 이곳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사례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파일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8세 여아 아버지에 의한 신체적 학대 의심. 파일 속 사진 한 장이 지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지연 씨, 이번 케이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수진. 그것이 소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다음 날 오후 수진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담실을 따뜻하게 꾸미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지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 수진아. 나는 지연 선생님이야. 지연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선생님이 맛있는 우유랑 쿠키 준비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조용히 수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2번째 상담에서도 수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3번째, 4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조급해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5번째 상담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말이든 해도 돼. 수진은 한참 동안 지연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적대감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집안이 불행하다고.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은 달라요? 선생님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선생님을 때리지 않아요?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건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지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지연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역시 선생님도 모르는구나.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지연이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도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된 지 2년, 많은 아이들을 도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가장 닮은 아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상담 시간에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선배 상담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연은 그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래전 대학 시절 상담 동아리에서 만난 민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선배,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 선배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괜찮아. 수진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 선배와의 만남은 지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가 상처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생각해봐. 민수 선배의 말이 지연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네? 간경화래.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부사버지를 본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인실 병실 문 앞에서 지연은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의붓아버지는 예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지연아, 의붓아버지가 지연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의붓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작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수심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갑작스런 사과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내게 그런 짓을 했구나. 술만 마시면 정신이 없어서. 의붓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다시 수진과의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도 한번 너처럼 생각한 적이 있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수진에게 지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란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생각했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지연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너희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증명해 줄게. 그날 상담이 끝난 후 지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지연은 의붓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한 일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의붓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아버지가 만든 상처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저를 때리고 상처 주셨지만 저는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의붓아버지가 놀란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아픈 줄만 알았는데 그 경험이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힘이 됐어요. 지연은 침대 옆 탁자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병실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의 상담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여기 와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픈 것도 괜찮아. 아픈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거든. 수진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웃었다. 정말 예쁜 웃음이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보았던 별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별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실 창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수진과의 상담이 시작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이제 수진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수진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좋아요. 어제 엄마랑 같이 영화도 봤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연이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기억하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던 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 지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게 아니야.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씨앗일 뿐이야.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르고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이 바로 그거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던 거지. 그럼 저도 언젠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이미 피우기 시작했어. 지금 이 순간 내가 웃고 있는 것부터가 꽃이야. 수진이 깊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상담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선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이 지연 씨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할까?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진실을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지연이 진짜로 상처를 극복했다는 것을, 희망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지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상담 동아리에서의 첫 치유, 그리고 수진을 만나면서 겪은 혼란과 깨달음까지.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장래 희망을 말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길을 밝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도 건강하시죠? 그런데, 아버지 말인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너 이야기를 하시더라. 미안하다고. 지연이가 훌륭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상담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꽃, 웃는 얼굴들. 모든 그림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상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는 걸. 상처를 안고 있는 작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걸.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그 길을 걸어왔거든. 지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으로 이어진 길 위에서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하루가